중국 경제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요소에 직면해 있다는 최악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소 3갈래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겠지만 과연 그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이 빠진 이 4D의 함정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 중국이 작년 경제 성장률 5.2%를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부채, 디플레이션, 데이리스킹, 인구 통계 이 4가지 경제 재앙 그러니까 4D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또 정책 이반자들이 126조 위안 한 2경 3,400조 원 규모의 중국 경제를 계속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이 4D의 파장과 씨름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주범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부양 방법으로 인프라 건설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쏟아부었던 재정이 고스란히 채무로 쌓이게 됐고 이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6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하고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부채가 7조에서 11조 달러, 한 9,100조에서 1경 4,40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서 추산된 부외 부채, 이 가운데 4천억 달러, 한 524조 원에서 8천억 달러, 1,050조 원 이상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전했습니다. 여기서 부외 부채라는 게 뭐냐면 대차 대조표 같은 이런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도 해당되는데 특히 도로라든지 교량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든지 기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이걸 LGFV라고 그러는데 이 LGF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한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월저널은 중국의 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방부채는 금융시한폭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도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GDP의 약 3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00%보다 더 높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음에도 인프라를 일으켜서 경기를 회생시킬 여력 자체가 아예 바닥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된 부양책도 쓸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중국이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3일 중국이 수년 만에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수요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를 꺼려하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면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가장 길고 깊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돌입하면서 이 중국 경제 전반을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키포인트인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차갑게 식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움츠러들면서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자리마저 쪼그라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진짜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인한 디리스킹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FDI하고 수출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중국 FDI는 200억 달러, 한 25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000억 달러, 한 125조에서 5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FDI가 그동안 중국 경제의 쾌속 발전을 부추기는 종잣돈 역할을 해왔었는데 바로 그 FDI가 줄어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FDI 급감은 중국의 수출 감소와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수입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멕시코에 밀리면서 3위까지 추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고품질 금융발전 특별 심포지엄에서 위험 요인 처리 과정에서 단호히 부패를 징벌해야 하고 도덕적 위험 요인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리스킹 캠페인에 힘을 모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런 시진핑의 말이 전혀 먹혀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좀먹는 또 하나의 중대 변수, 이것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올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70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년 전의 딱 절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사회가 고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도 이미 인도에 추월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소비시장의 위축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아직 복지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리창 총리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투자라고 권면했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영인들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너무나도 깊이 예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유치 같은 이런 글로벌 경제하고 융합되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중국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중국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해왔고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사실상 엄청난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중국 당국이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왜 중국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중화 사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세계인들이 중국을 동경하고 중국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환상과 착각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신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중국 당국이 어떠한 달콤한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더라도 리창은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유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에게 온갖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 또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글로벌 기업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 위기가 단순한 지정학적 요인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 정부가 자초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슈텐체는 중국 경제는 수년간 이어지는 신뢰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할 제24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 이걸 삼중전회라고 그러죠. 이 삼중전회를 무기연기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어차피 전인대가 열리는 3월 이전에는 개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과연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중국 당국이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로 봤을 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이 그대로 건재하는 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빠져있는 이 4D에서 솟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